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별의별 뉴스가 다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분간하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희 영상 내용이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생각해 보자는 방향으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되도록이면 피하려고도 노력합니다. 내가 전달한 내용이 잘못된 정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불행에 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맛있는 먹이를 받아먹기 위해서 앵무새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만 하고는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되 의문을 던져보고 분석하고 여러분하고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유튜브 동영상에 제가 댓글로 달았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영상을 꾸며보고자 합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고 트럼프 지지자분들은 부정선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죠. 때문에 양측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매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고 영상을 보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처럼 한국의 트럼프 지지자들이 만든 영상 내용을 반박하는 것은 그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는 겁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본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CNN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덕분에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CNN의 보도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이 민주당 정치 후원금 3억 2천만 달러 모금,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가 역전한다. 이 내용인가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달고요. 또 제가 물어보기를, 첫째, CNN에서 방송하는 걸 직접 보셨나요? 두 번째로, 그게 아니면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셨나요?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나는 CNN이 보도하는 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봤습니다. 화면에 한자가 나오더군요. 이런 다음에 중국을 없애야 된다고 온라인에서 그렇게 성토를 하고 바이든 지지자들은 모두 공산당이다, 중국놈이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중국 어디에서 만든 영상인지도 모르고 제작자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주류 언론은 못 믿어도 중국 어디에서 만들었고 제작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용이 정확한지도 모르는 그런 동영상, 중국에서 만든 그런 동영상 내용은 믿어지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민주당이 모은 정치 기부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더라고요. 민주당이 모은 정치 기부금이 3억 2천만 달러다. 공화당의 2배가 된다. 아니, 공화당의 2배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3배도 될 수 있고 4배도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공화당이 모은 정치 헌금이 민주당보다 당연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기부자가 누구인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검은 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검은 돈이라는 것은 기부자를 모를 때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 돈의 출처를 모를 때 검은 돈이라고 하는 거죠. 기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왜 검은 돈이 돼요? 제 얘기는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영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선거자금 사용처는 선거에 상대편한테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쓰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쓰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400만 달러를 사용했다면서 말이죠. 이 표현을 부정사용을 한 거 아니냐 쪽으로 뉘앙스를 끌고 가는 거야. 공화당에서도 100만 달러를 쓰든 200만 달러를 쓰든 선거에서 상대편에게 이기기 위해서 쓴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왜 부정사용 의혹을 제기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이 무엇이냐면 CIA와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에서 총격전을 벌였다. 앞으로 트럼프가 역전한다는 CNN의 뉴스가 있었다. 또 어떤 미국인이 말하기를 CNN이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을 방해하기 위해서 내부 회의를 했다라는 영상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CIA와 델타포스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CIA 요원 몇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영상이 우후죽순으로 유튜브에 떠다니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라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왔을 겁니다. 적어도 25세 이상 되는 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셨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군역 내에서는 청소하는 군 인력의 움직임까지 기록을 합니다. 영외로 군대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총기 휴대, 그 다음에 탄약이 함께 이동될 때는 더욱 엄격하죠. 그리고 군대의 이동은 하루 이틀 만에 결정나는 것이 아닌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미국의 특수부대가 독일로 이동하여 그것도 같은 나라, 미국의 수사기관인 CIA와 총격전을 벌였다고요? 그리고 CIA 요원이 몇 명이 죽었다고요?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이거는 부정선거 의혹과는 별개의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특히나 군대의 해외 이동은 국무회의, 그 다음에 국방장관,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도 입을 닫고 있다는 건가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이 외국에서도 벌어졌는데 미국의 주류 언론이 그걸 입을 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나요? 여러분께서 미국 주류 언론이 좌파니까 못 믿겠다, 좋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 세계의 특정 뉴스감입니다. 독일의 전 세계의 인터넷 매체를 포함해서 수많은 세계의 언론 매체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각국의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들조차도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거냐는 거죠. 더군다나 이 사건이 사실이라면 당사국이 되어야 될 독일에서조차 한마디도 없어요. 독일 언론에서 발표한 걸 들으신 적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세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전 세계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를 않았을까? 이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트럼프가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치 단결했다는 것인가? 의문이 대단히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동영상에는
중국어가 써 있더라고. 즉 한자가 써 있었어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중국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 또는 중국에 있는 어떤 누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의문을 갖는 게, 중국을 때려잡자 바이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두 공산당이다, 중국 놈이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들이 만든 영상을 신봉하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그건 도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자, 이 부분도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럼프가 득표한 약 7,300만 표에 대한 편파적인 영상에 대한 것을 비판해 보겠습니다. 소위 교수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대한 기사거리를 수집해서 편집도 제대로 할 줄 몰라서인지 나열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설명도 이상하지. 그 사람은 2016년과 2020년 미국 대선 투표에 참가한 숫자는 쏙 빼버리고 트럼프가 7,400만 표를 받았다고 2016년에 비해서 엄청난 표를 받았다,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수예요? 이 사람 여자인데 미국에서 대학도 나왔더라고.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이 사람도 이름만 대면 금방 알 사람이에요.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 7,100만 표를 받고 떨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제가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참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 두 사람 다 총 투표한 참가자 수, 2016년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고 2020년에는 몇 명이 투표를 했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가 얼마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빼고 2020년에 득표가 얼마였다, 요것만은 얘기해. 상대방 바이든이 몇 표를 받았는지도 말을 안 해. 그 말을 하면 안 되지. 자기 동영상에는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부정투표로 몰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죠. 2016년 미 대선 투표율은 56.9%로 2000년 대선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2016년에 약 1억 3천여 명이 대선 투표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전체 유권자의 56.9%에 해당됩니다. 2000년 대선 이후 최저 투표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2020년 대선에서는 1억 6천만 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유권자의 60%가 넘는 참여율이고 역대 미국 대선 역사상 최대의 투표율입니다. 요런 거는 다 빼놨어. 자, 그러면 트럼프가 7,400만 표 이상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그 나머지 약 8,600만 표는 바이든 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역시 두 후보 다 미국 대선 역사상 최고의 득표율을 갖게 된 겁니다.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수치는 전부 다 빼버렸어. 트럼프가 2016년보다 득표를 많이 했다는 등, 7천만 표 이상을 받고도 패했다는 등,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이 자기 구독자들을 이렇게 바보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구독자를 바보로 생각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확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또다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트럼프가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 소송이 계속 기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해 보고자 합니다. 트럼프의 소송을 기각시켰던 모든 법원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냐면 부정선거 증거를 대라는 건데요. 그것도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저는 조직적인 부정선거의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주지사, 시장을 포함한 선거 관련 모든 공무원, 그리고 선거 투표장에서 안내 및 개표에 종사한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만들어냈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 부분적으로 어떤 공무원이 표를 몇 번 도미니언 시스템에다가 재탕을 시켰다, 누가 체크하는 걸 봤다, 이런 거 말고 그 정도 가지고 부정투표가 되겠습니까? 1%, 2%를 이길 수 있는 표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즉, 트럼프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트럼프가 패했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판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법원의 판결까지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트럼프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빼고는 모든 미국 내의 공무원이라든가 모든 조직이 다 트럼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결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순회 연방 대법원에서도 기각당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연방 항소법원의 기각 판결 이유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요. 뭐라고 내렸냐면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 캠프 측이 제기한 혐의에는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다. 대통령은 변호사가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선택하고 소송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가 선거를 결정한다. 그러면서요, 한마디 붙인 게 결정적이죠.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없다. 이 부분 결정적 아닙니까? 끝났다는 거죠. 여기서 또다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